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우선 자, 여러분들 그 C++나 뭐 C로 된 코드에서 단 한 줄로 이루어진다 아래와 같이 후위 증가 연산자죠. A++ 연산을 수행을 했을 때 이 간단한 코드에서조차도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한 줄로 된 코드이기 때문에 뭐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코드는 사실 그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번역이 되면 어셈블리 랭귀지로 표현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세 줄의 세 개의 머신 인스트럭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A++라는 요 연산자가 간단한 연산자가 하는 일을 보게 되면 우선은 여기에 메모리 공간이 있다고 할게요. 이게 메모리가 이 메모리 어딘가에 A라는 변수의 값이 저장돼 있겠죠? A라는 변수의 값이 예를 들어서 5라는 값이 저장이 되어 있다고 하겠습니다. 4바이트 인티저라고 했을 때. 자, 그럼 CPU에서 이 A라는 값에다가 1을 더해서 6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CPU는 이 메모리에다 대고 직접적인 연산을 할 수가 없죠. 이 메모리에 있는 데이터를 레지스터로 끌어오게 됩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레지스터로 EAX 레지스터가 주로 사용이 되는데, 이 5라는 값을 레지스터로 가져오는 게 1단계죠. 이게 스텝 1입니다. 레지스터로 끌어온 이후에 이 레지스터에서 값을 1을 증가를 시키는 연산을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 AX에 이제 6이라는 변수가 저장이 됐겠죠. 이게 스텝 2고, 계산을 마친 EAX에 있는 레지스터의 값을 다시 메모리로 옮기게 됩니다. 이게 스텝 3이 되는 거죠. 요 세 줄의 코드가 되게 되는데, 요 상황에서 어떤 경우에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두 개의 스레드가 공유된 변수에서 A++를 호출한다고 봤을 때, 두 스레드가 아까 세 라인의 그 머신 인스트럭션을 수행을 하겠죠. 자, 현재의 메모리에 저장된 값은 A, 얘는 5라는 값이 있고 CPU가 이렇게 있습니다. CPU에 있는 레지스터 EAX라는 레지스터 값이라고 생각을 해보고, 스레드 1이 요 시점까지 수행을 했습니다. 요 시점까지 수행을 하게 되면 이 5라는 값을 레지스터에다 저장을 했고, 레지스터에다가 1을 더한 상태죠. 그럼 레지스터에는 6이 EAX라는 레지스터에는 6이 저장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시점에서 컨텍스트 스위치가 발생이 되게 되면, 컨텍스트 스위치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 CPU가 가지고 있는 레지스터 상태라든가 이 스레드에 있는 레지스터 상태를 전부 다 스택에 저장을 해두고 스레드 2를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스레드 2의 스택이 다시 스레드 2가 가지고 있던 레지스터 상태로 보관이 되겠죠. 이 상태에서 이 세 줄의 코드를 실행을 하게 되면 EAX A에 있는 변수에 있는 값을 EAX로 이동을 했는데 아직 이 메모리 값은 5죠. 이 값을 레지스터로 끌어오게 되니까 5가 되고 1을 더하고 6이 되고, 그거를 다시 EAX로 저장을 했습니다. 이제 EAX에 있는 값을 메모리 A에다 저장을 했으니까 이제 메모리는 6이 됐죠. 이 상태에서 다시 스레드 1로 넘어가게 됐을 때 스레드 1이 다시 이 값을 수행을 하겠죠. 스레드 1의 EAX라는 레지스터에는 아까 6이라는 값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6이라는 값을 다시 A에다가 저장을 하게 된 거죠. 마지막 라인에 의해서. 스레드 두 개가 각각 A++, A++ 두 개를 수행을 했고, 원래 A라는 변수에 5가 저장이 되어 있었으니 원래 기대하는 값은 두 번이 더해져서 7이 돼야 되지만 지금과 같이 컨텍스트 스위치의 발생 위치에 따라서 이 값이 6이 될 수도 있고 7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레이스 컨디션이죠. 이렇게 간단한 코드에서조차도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말은 A++와 같이 이런 코드조차도
그냥 이 값이 공유 변수라 그러면 a라는 게 공유 변수라면 이 영역이 크리티컬 섹션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 말은 이 코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에 요 a++를 하기 전에 enter critical section, leave critical section으로 감싸줘야 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크리티컬 섹션이 뮤텍스에 비해서는 물론 굉장히 가벼운 객체라는 거는 맞지만 크리티컬 섹션으로 요런 아주 단순한 연산 자체를 하는데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는 건 굉장히 좀 부하가 큰 연산이라고 볼 수 있겠죠. 크리티컬 섹션 자체도 지난번에 보시다시피 상당한 효율을 전체 퍼포먼스를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단순한 메커니즘을 사용을 해봐야 되는데 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인터랙티브 함수들 계열들입니다. 윈32에서는 이런 아주 간단한 연산들을 이런 간단한 연산들을 좀 도와주기 위해서 스레드에 안전하게 동작할 수 있는 증가 감소 연산자들을 위해서 interact increment, interact decrement 함수를 제공을 합니다. interact increment 함수에서 인자는 lp long 포인터죠. 그리고 decrement도 long이 되는 거죠. 32비트 베리어블이고 64비트용은 따로 64 뒤에 전미사를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터랙트 베리어블 이외에도 여러 가지 함수들이 있는데 뭐 비슷한 사용법이니까 그거는 이제 따로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함수 계열들을 통하면 간단한 변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를 직접 써서 쓰는 대신에 이 함수를 통하면 스레드에 안전하게 그 값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크리티컬 섹션 대신에 이 함수를 사용을 하면 되겠죠. 예. 자, 이제 스레드에 대한 내용을 마쳤습니다. 여태까지 다룬 내용을 간단하게 좀 리뷰를 해보면은 이번 챕터에서는 동기화 객체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총 5가지 객체를 배웠습니다. 실제로는 4개의 객체와 인터랙트 베리어블을 인터랙트 펑션을 이용한 간단한 제어 메커니즘. 4개의 객체는 크리티컬 섹션, 뮤텍스, 세마포, 이벤트. 각각에 대한 특징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겠습니다. 크리티컬 섹션은 로컬 오브젝트, 즉 커널 오브젝트가 아니라 사용자, 유저 오브젝트입니다. 유저 공간에 만들어진 객체이기 때문에 커널 오브젝트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고 효율적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단, 한 번에 여러 개의 객체를 대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또 하나, 크리티컬 섹션 객체는 어벤던트라는 이런 스테이트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엔터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한 스레드가 리브 크리티컬 섹션을 호출하지 않은 채로 종료했을 때는 그거를 다시 복구시키거나 그 영역으로 재진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굉장히 주의를 기울여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사용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에는 사용할 수 없다. 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뮤텍스는 그에 반해서 커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를 쓸 수가 있고 동기화에 사용이 될 수가 있고, 또 하나 여러 개의 객체를 기다릴 수가 있겠죠. wait for multiple object 같은 함수들은 여러 개의 커널 오브젝트를 동시에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커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이 뮤텍스를 소유한 스레드가 릴리즈 뮤텍스를 호출하지 않고 종료를 했을 때 시스템은 그걸 알아채고 이게 릴리즈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스레드가 웨이트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그 스레드를 그 스레드에게 뮤텍스의 소유권을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단 이때는 웨이트 함수가 리턴하는 값은 웨이트 오브젝트 제로가 아니라 웨이트 어벤던드 제로가 됩니다. 리턴 값을 통해서 이 뮤텍스가 버려진 뮤텍스구나 아니구나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뮤텍스는 그리고 커널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여러 프로세스가 공유하는 공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커널 공간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그리고
그 크리티컬 섹션과 뮤텍스는 동일한 스레드 안에서는 그거 여러 번의 잠금이 가능합니다. 단 잠금을 할 때마다 잠금을 한 횟수만큼 릴리즈를 해줘야 되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동일한 스레드 안에서 여러 번의 잠금이 가능하다. 예. 그에 반해서 세마포는 커널 오브젝트죠. 세마포도 마찬가지로 커널 오브젝트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에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뮤텍스는 락킹 메커니즘, 즉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세마포는 소유권의 개념이 아니라 시그널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죠. 세마포는 커널 오브젝트고 이름이 있기 때문에 프로세스 간 동기화 쓸 수가 있고요. 그 세마포는 초기에 그 자원에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지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맥시멈 카운트를 지정을 함으로써 동시에 접근할 수 있는 스레드의 개수를 제한을 할 수가 있고, acquire, lock, 그러니까 락을 얻기 위해서는 웨이트 계열의 함수를 호출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세마포의 카운트가 하나씩 줄어들겠죠. 그리고 릴리즈 세마포를 호출함으로써 다시 그 카운트가 하나씩 늘어나게 됩니다. 릴리즈 세마포를 할 때는 늘리고자 하는 카운트를 직접 지정해서 늘릴 수도 있으니 그 부분도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벤트 오브젝트인데, 이벤트 오브젝트는 마찬가지 커널 오브젝트고, 그 말은 스레드 간의 동기화에 프로세스 간의 동기화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커널 오브젝트 이 동기화 객체 중에 가장 유연한 동기화 객체이다. 내가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이 이벤트 객체를 원하는 시점에 시그널드 스테이트와 넌 시그널드 스테이트로 변경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여러 가지 용도로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벤트에는 오토 리셋 이벤트와 매뉴얼 리셋 이벤트가 있었다. 매뉴얼 리셋 이벤트는 그 셋 이벤트를 했을 때 그 이벤트를 대기하고 있는 모든 스레드를 깨우는 반면에, 오토 리셋 이벤트는 대기하고 있는 스레드가 많다고 하더라도 셋 이벤트를 하게 되면 하나의 스레드만을 깨우고 다시 non signaled state로 바뀌게 되는 거였죠. 예,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interact variable, 아주 단순한 가감 연산을 수행을 할 때조차도 레이스 컨디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영역도 크리티컬 섹션으로 감싸줘야 됩니다. 이런 아주 간단한 연산들에 대해서는 대신에 크리티컬 섹션을 사용하기보다는 이 인터랙트 계열의 함수들, 인터랙트 인크리멘트, 인터랙트 디크리멘트 이런 함수들을 씀으로써 좀 더 효율적이고 간단한 코드도 간결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번에 민32에서 제공하는 동기화 객체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